속된 말로 속으로 빠꾸 빠꾸 맞으면 맞으면. 그럼 역세권 장기전에서 다시 그러면 사용을 다시 넣어도 돼요? 도전을 해도 되죠.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이거거든요. 경전철, 네. 예정력. 경전철 중에서 예정력. 지금은 주로 예정력이 많죠. 네. 서울 시내는. 관심이 있는데 여기 지금 신수 역세권에 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신수. 대흥하고 신수 역세권에 지금 서울시의 압구정상구역 같은데 한강 보행 통로 공공기여 하는 게 문제가 된 것처럼 지주택은 그 모집 공고를 그 이후에는 못 해요. 사전 검토 접수된 이후에는 그런 것처럼 어덜트 19금을 보는 듯한 약간 쫄리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가야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건 실제 이런 게 도움되는데 시작하시죠. 자, 오늘 첫날입니다. 오비스트 TV의 재개발 찐 스토리 일기입니다.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재개발의 숨은 현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하기 전에 찐 스토리가 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 제가 장명했는데요. 네. 이진우의 진, 전영진의 진, 진이 합쳐져서 합해서 찐, 정제되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자. 이게 좀 저희 그렇게 다 그렇게 시도는 하는데 실제 이제 이해관계들이 막 얽혀 있다 보니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주제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는 자체가 그죠? 그래서 아무 얘기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안 했죠 이때까지 네. 우리는 안 했죠. 네. 엊그저께 88 대책 나왔잖아. 네. 나왔는데 이게 대책이라고 나오긴 나왔지만 또 막상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걸 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에 대한 좀 바꿨다고 치고 그러면 이것도 실무자들은 이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뭐 이게 좀 막막함이 있어요. 9월에 보자고요. 9월에 전부 9월이더라고. 네. 개정이던데.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우리는 하려고 했어. 그런데 입법부가 이걸 안 해준 거야. 제초한 이거잖아. 그게 지금 3년째. 뭐 그런 용도로 쓰여지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포기할 거야. 그런데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쟤네가 안 도와줘서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뭐 그런 명분용인 건지. 근데 이게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빵 굽는 것처럼 아파트 짓는다고 생각했던 국토부 장관이 있는 그런 나라도 문제지만 지금은 부동산 전문가인 국토부 장관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를 오산해서 이 정도 대책이면 안정이 될 거라고 만약에 지금 전영진 대표 얘기한 것처럼 생생내용으로 냈다면 정말 나쁜 정부고 만약에 시행이 될 의지가 있다면 9월달 지나면서 한번 보자고. 왜냐하면 법령 개정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몇 개만 통과돼서 우리 하려고 했잖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라면 이거 절대 잡을 수 없는 정책을 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좀 이따 또 얘기가 쭉 나갈 테지만 이 법령 개정 사항이라고 88 대책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뭐 개정을 어떻게 해? 이걸 도대체 문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이런 것도 있는데 문구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서울시의 권한이 있고 구청의 권한이 또 있잖아요. 이 담당자들은 이것도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이번에 뭐 기본계획하고 구역지정을 합하겠다는 것도 이게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권자하고 지정권자를 같이 묶어 묶거나 그러니까 누가 하냐는 거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하겠지. 이번권자 일까지. 그러면 지정권자가 하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저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러면 구역 지정을 서울시장이 하는 이제 서울시장이 물론 하지만 아시겠지만 그게 구청에서 올라와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권자잖아. 네,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다 한 꼴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업무가 이게 몇 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대책이니까 이번에 진짜로 보면 그 내용 몇 면을 보면 조금 아는 분들이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지?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이 해? 그러면 그 단계 뭐 분양 공고하고 90일에서 120일 분양 공고하고 분양 수정 기한을 또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져야 되고 그걸 없애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디테일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돼서 이제 개정되는 거 봐야지 뭐 그때 봐서 우리가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측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뭔가의 좀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아니 법 개정이 돼야 뭐 가능한 건데 뭘. 서울시에 있는 역세권 사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역세권 역세권 장기전세,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활성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네,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주택, 사업, 역세권 복합개발. 복합개발 사업이 네 가지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내용을 좀 알려드릴 거는 첫 번째 그 장기전세. 복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으로 잡았어요. 이거는 2008년 11월에 제정이 됐고요. 2007년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재임 당시 공모를 통해서 2007년도에 공모를 해서 시프트라는 이름을 서울시 시민 당첨작이죠. 시프트라는 이름을 쓰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역세권 시프트 했던 게 시프트란 그 영어 단어를 그냥 옮긴 거니까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사업이 쭉 오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그러니까 장기전세 주택이 이제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걸 이제 그쪽 정부에서는 공공자 들어간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그래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으로 이름만 붙였다가 작년에 6월 30일 날 이제 일부 개정이 되면서 다시 이름을 찾았죠. 원복을 한 거죠. 그 목표는 딱 하나였죠. 그 안정적인 전세를 20년의 기간을 두고 최대 뭐 80%의 그 전세 보증금액.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말이 많았던 이제 강남 쪽에 이제 80%라 해도 20억에 80%는 16억이잖아요. 전세 16억 사는 사람한테 장기 전세 주택을 주냐 마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게 막 그 폄하가 됐었죠. 폄하가 됐는데 소셜 믹스라 그래갖고 이제 서울시만 의무적으로 섞게 돼 있어요. 임대랑 그 일반 분양하고 섞어서 사실은 공사비 다 똑같이 들어가죠. 문패에 여기는 장기 전세 주택 호실 붙이지 않고는 몰라요. 예를 들면 임대동은 건축비가 좀 싸든지 뭐 이렇게 별동을 예전엔 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법으로 아예 같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품질 역세권에 또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면 이 기부 체납을 일률적으로 50%를 가져가는 거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약간은. 왜냐면 우리 땅은 역세권인데 일체 역세권인데 250m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데 임대주택을 내놓는데 용적률 올려주니까 내놓는데 그 비율을 좀 요즘같이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이런 사회적 위기인 상황에서는 약간 특단의 조치 그런 것이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은. 좀 쓸데없이 먼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네. 이게 언젠가 또 재건축이 될 거잖아요. 뭐가요? 나중에 아주 뭐 우리 둘이 방송할 수 있어 그때? 그건 그게 안 되잖아. 아주 먼 얘기란. 그럼 왜 해, 쓸데없이? 그러면 이 대지권을 SH도 동의를 해야겠네. 그렇겠죠. 그때 아니, 경비사업은 간주잖아요. 그쵸, 네, 간주죠. 국공유지는 간주니까, 그거는. 오늘 근데 역세권 장기 전세만 뒤에 쭉 넣어주셨는데. 예, 맞아요. 그러면 역세권 장기 전세하고 역세권 활성화. 그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복합개발. 이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 전세랑 활성화. 뭐 소규모 재개발 조금 건드려 준다든지. 뭐. 장기 전세랑 활성화는 또 왜 이걸 구분을 해 놨는지. 이게 장기 전세 주택, 그러니까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건립 사업은 용적률을 준주거까지 종상을 시킬 수 있어요. 2종에서 준주거까지. 그럼 2종 일반 7층 이하, 2종 일반, 3종 준주거. 세 단계 종상향을 시키는 사업이에요. 최대 준주거까지. 그러니까 주거지역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가장 용적률이 많은 500%까지 법정 상한 용적률 500%까지는 준주거까지 할 수 있는 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이고 이거 원칙은 늘어난 용적률의 반을 공급하는데 이건 공공기업 딴 거로 하지 말고 주택을 공급하라라는 개념이 강한 거고 역세권 활성화는 상업적까지 가능해요. 이건 4단계 뭐 상업적을 나눈다면 종으로 나눈다면 4단계 5단계까지도 그 종상이 되는 사업이에요. 대신 이제 활성화 훨씬 좋네. 근데 요건이 이제 조금 더 까다롭죠. 요건이 이제 도로 요건이나 아니면 소유권 변동에 관한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긴 하고 이거는 이제 남는 거를 주택보다는 공공시설이나 뭐 오피스나 이런 거로 생활편의시설하고 오피스 이런 거를 공급하라는 사업이죠. 속된 말로 속으로 빠꾸 맞으면 그럼 역세권 장기전에서 다시 사업을 다시 넣어도 돼요? 해도 되죠. 그건 얼마든지죠. 네. 장기 전세 넣었다가 빠꾸 맞으면 활성화 넣어도 되는 거고. 그럼요. 그거는 문제 없죠. 여기 3사는 정비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거는 그냥 지구단위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부 지단이죠. 지단. 근데 이거는 5번은 이제 역세권 350m 준주거. 5,000제곱미터 미만. 근데 얘도
어떤 뭐 종 변경이나 용적률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종사형 되죠. 예,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면적이 작아요. 면적이 작고 5천. 5,000제곱미터니까 한 1,600평, 1,500 몇십 평, 요 정도 되니까 작죠.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제 친구들하고 같이 막 정비업체 여러 가지 막 일을 할 때 막 무조건 큰 데가 좋다고 생각해서 막 큰 데를 많이 갔어요. 그때는 겁먹도 많이 들었고. 예, 근데 이게 너무 힘든데 막 진짜 막 너무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 걸리더라고요. 누구 입장에 업자 사업 시행자 입장에 정비사업자 그 입장에서는 그냥 스마트한 게 좋아요. 근데 5,000제곱미터면 너무 빠르고 좋거든요. 빠를 것 같죠? 예. 이렇게 아닌가요? 생각하면 어때요? 5,000제곱미터 중에 하나가 한 400평짜리가 있어요. 단독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못해요. 그쵸. 그러면 못하죠. 그럼요. 그렇지 그럼. 않은 현장을 골라야 돼요. 예, 맞아요. 예. 최상위법은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50몇 조인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니꼬르 정비 계획 수립은 갖다 간주가 되잖아요. 노조표가 보통. 되죠. 예, 같죠.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관리 계획을 저한테 묻지 말고요. 저는 공법 박사가 아니니까 학문적 용어 설명은 뭐 지구 단위 계획은 다 제가 알잖아요. 사실 뭘 어떤 걸 원했냐면 이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이라는 게 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물론 개발된다고는 하는 거지만 재개발 정비사업처럼 뭐 조합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걸 비료로 뭔가를 가져가고 관리 처분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단 사업 딱 떠오르는 거 뭐 없어요? 저는 지역 지주택 그죠? 지주택이죠. 지주택이 바로 이 지단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가장 사업시행인가잖아요. 그건 관리처분 계획을 안 받고 사업시행가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자검토 통과 전에 지주택은 그 모집 공고를 그 이후에는 못 해요. 사자검토 접수된 이후에는 그런 것처럼 방식의 차이인 거죠. 방식의.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저는 수준형이 나한테 묻지 말고 얘기해. 왜 자꾸 나한테 물어? 저는 근데 지주택이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조합원 모집을 먼저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먼저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택이 왜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나쁘다라고 알려줘요. 나쁘다라고 알려줘요. 나쁘죠. 왜냐면 나쁜 사업자 때문에 나쁜 거예요. 나쁜 옛날 사업자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제가 이제 토지 전문가였잖아요. 기획부동산은, 저는 기획부동산이었죠, 처음에. 왜냐면 기획부동산이란 거는 넓은 땅을 계획해서 분할을 해서 도로를 내고 분할을 하는 절차를 광의 개념의 기획부동산을 봤을 때, 지주택도 마찬가지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구역을 잡아서 한단 말이죠. 이제 문제는 나쁜 사업자, 기획부동산 땅 파는 놈들이 길도 안 내고 땅 팔아먹고 도망가는 것처럼 지주택이 나쁜 이유는 사업할 생각이 없는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쁜 거지. 실제는 아주 정말 좋은 사업이죠. 사업자 입장에. 아니. 원래 조합원 입장에서도 원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나 이렇게 이해관계 복잡하고 지가가 높은 데서는 잘 이루어지기가 힘든 이유는 각각의 욕망이 다 틀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고 사업자 입장에서 완전 좋은 사업이죠. 그러면 뭐 역세권 복합개발사 같은 경우도 지주택으로 가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시도할 수 있죠. 이것도.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이거거든요. 경전철, 네. 예정역. 경전철 중에서 예정역. 지금은 주로 예정역이 많죠. 네. 서울시내는. 관심이 있는데 이게 개통 예정된 역으로만 나오고 활성화는 이거 뭐라고 나요? 사업시행인가나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죠. 여긴 실시계획이 아니고 이건 또 안 나왔어요. 개통 예정역이에요. 이건 또 그거는 얘가 더 난 거지. 얘는 그냥 개통 예정이. 예정역. 개통 예정이란 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지. 근데 활성화에는 실시계획이나 실시계획이나 사업 승인이나 계획 승인을 받은 대로 나와 있고. 그래야 도면이 나오거든, 사실은. 도면이 나와야 이렇게 길이를 재니까. 맞아요. 근데 얘는 또 그게 없더라고요. 네. 350m.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요 다음 제가 또 최근에 한 현장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350에서 벗어났는데 350에서 벗어나고 500m 안쪽에 있는 현장. 서울 시내는 지금 역세권 장기전적 주택 사업은 1차 역세권만 받습니다. 2차 역세권 500m까지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전 검토를 받지 않습니다. 네. 아이. 명문 규정만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데 서류를 넣어봤자 그냥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종 일반 7층 이하인 지역에서 네. 준주거로 이 500m까지를 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안에 이 넓은 면적을 다 종상행을 시켜줘서 그 안에 있는 기반 시설이나 그 관리 책임이 서울시가 있고 하는데 왜 이거를 해줄 이유가 없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왜 넣었을까요? 좀 늦지 특히 말고. 역세권은 뭐 이체 역세권까지. 뭐 다른 사업할 때 이체 역세권 적용될 수 있겠죠. 아, 엄청 오래 걸려. 빨리빨리 가. 그만 불어. 제가 들은 생각하시면 얘기는 돼요. 저 도화역세권에서 들은 얘기인데 예. 여기가 동률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면적을 넓혀서 동률 물타기를 하니까 지금 그 면적 아, 키워서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네, 그것도 그래서 포함된 거고, 사업이 중복돼서 자꾸 이제 사업이 한 사업도 못 가고 자꾸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견제가 들어오고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밀기는 좋잖아요. 왜냐면 동상향을 한다고 밀긴 좋으니까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저는 이걸 제일 세게 보거든요. 이게 용두 역세권이 제가 아시는 분이 정겹채로 들어갔는데 가로고요. 네, 돈을 꽤 썼어요. 그 정겹채 중에서 꽤 많이 일을 했던 분이세요. 제 부동산 사수기도 하신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래 하다가 참 밖으로 놓친 거죠. 2월 30일 딱 나가면서 이것 때문에 용두가 아예 깨져버렸더라고요. 설명을 해드리세요, 쉽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신축 비율 15%면 만약에 뭐 이렇게 개발 사업장이 있으면 이제 가로구역이 또 여기서 말하는 가로구역이 건축법상 가로구역이더라고요. 4m 도로. 네. 그러면은 이게 더 포괄적으로 더 늘어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법에 의한 가로구역이 아니니까 블록당 좀 심한 데는 한 10집 있어요. 10집 있으면 15% 이상이면 두 집만 하면 그렇지. 두 사업 집만 못하는 하면 거죠. 네, 그럼 그 블록을 통째로 드러내야 되니까 맞아. 아예 안 돼 버려서 그래서 이제 용두동 같은 경우에 제가 아시는 분이 한 6동, 7동을 지었어요. 근데 지었는데 뭐 대략적으로 그 한 채당 뭐 한 4억 5천, 5억 5천 정도 팔려고 했다가 이거 딱 막혀버리는 바람에 지금 분양을 못하고 지금 있는 중인데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세지 않았나. 근데 이게 역세권 활성화도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의 압구정상구역 같은데 한강 보행 통로 공공기여 하는 게 문제가 된 것처럼 지자체는 국공유지가 전부 시 땅이 아니잖아요. 다 사업구역 내에 도로가 있어요. 그게 국공유지잖아요. 국가 땅도 있고 시 땅도 국가 있고. 땅도 있고 공유지는 네. 이제 자치구 땅들도 많잖아요. 근데 땅은 만약에 공유지인데 전부 자치구 땅인데 그거를 전부 다 서울시가 원하는 장기 전세 주택을 물론 운영 규정에 그렇게 돼 있지만 장기 전세를 다 공급해라. 그러니까 구청에서 우린 그렇게 못 하겠다. 우리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그 관리권을 갖고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1차는 사전검토를 이렇게 통과했는데 좋아. 그때는 했는데 이 두 번째 이제 대면 자문이란 걸 갔는데 거기에 왜 그걸로 다 장기 전세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량한 사업 시행자는 엄청난 난관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백을 하는 결과가 그동안 나오는 돈을 거죠. 계속 써왔는데 시간과 돈을 쓴 거죠. 시간과 돈을. 그래서 그 사전검토 제도가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데 주체에 대한 그 내용은 저기에 제일 잘 적혀 있어요. 빈집 및 특례법에 보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조합 설립 추진에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록된 사람한테만 해야 돼요. 그게 아주 큰 센세이션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전에는 PM이란 뭐 이런 이름으로 그냥 컨설팅 계약을 했었는데 조합 설립 과정까지. 명문 규정이 됐어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 또는 조합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두 개로. 근데 도정법은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냐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또는 사업 시행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은 그 단계부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자문을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언제 해요? 경비구역 고시가 나야 그 다음 단계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누가 일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 돈으로. 그러니까 컨설팅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컨설팅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일반적으로 그냥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게 이때는 없다고 해야죠. 일단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지금 이것만 전문하는 업체가 있나요? 아니 없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만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구역 지정 안 되면 이 돈 다 날리는 돈인데 설계. 그걸 받아놓고
어쨌거나 거리선정 기준에 막혀 있지 않으면 여기 지금 신수역세권에 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신수. 네. 대응하고 신수역세권에 요거는 아직 안 왔고 요것도 아직 안 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건축업자들이 막 황급히 들어가면 되겠네. 황급히. 와, 나 이거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 안 되는데. 이거 이건 다음에. 예, 이거 할 거 많은데. 아, 목 아파 죽겠다. 나만 얘기시키고. 아니, 앞에 자료를 그 대표님 준비해 주셔가지고 나서 이제 자료 준비 안 할게. 이제 뒤에 자료는 제가 준비했는데 뒤에 자료 가지도 못했어 지금.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다음에 또 하지 뭐. 그 4주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4주 갖고 양이 적겠는데요? 할 분량이? 역세권 활성화도 좀 해야 될 게 많고요. 또 해. 또 하고 또 하면 되지 뭐. 구청장이 전화해서 여기 유타운 돼요? 여기 실제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전화 통화하면은 아주 시시콜콜하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느 현장에 딱 잡히면 이제 그건 이제 공개할 수 없겠지만 구청이 싫어할 거야. 담당자들. 안 그래도 민원 전화 많이 오는데 그런 전화까지 받으면. 뭐 사업하는 사람을 뭐 누가 돈 번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11년도부터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식의 맞아요. 마치 어덜트 19금을 보는 듯한 약간 쫄리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가야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건 실제 이런 게 도움되는데 저는 이제 지나치게 경고함에 갇혀 있었던 거죠. MC를 받고 막 이러다 보니 이거는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아니 이제 현장 만들어야 돼요. 현장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냥 무작정 만들어서 이거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 뭐 좋은 물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 우리처럼 뭔가를 이제 뒷단에까지 책임을 지려면 그러면 그 전반적인 과정을 다 이해하고 같이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할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나한테만 이제 의도된 질문 할 것 같으면 자료를 내가 안 만들겠어. 되게 힘드네. 막 강의한 것 같아. 어우, 진 빠져.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찐 스토리 어때? 마음에 드셨어요?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저희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